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쟁 중 여성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상기한 선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일본은 이번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등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인 인권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그리고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평생을 바친 드니 무퀘게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그 노벨평화상 수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세계 각지에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여성이고 아이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동안 전쟁 중에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유엔에 가고 이걸 전시 성폭력을 인권 문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특히 이라크 야지지족 인권 운동가는 본인도 성노예 생존자예요. 예. 생존자이면서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또 콩고의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건립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역사를 삶을 세계 각지에 펼치고 있는 무케게 박사님이 선정된 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그만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수상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수상을 통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으신 거죠? 그럼요, 너무나 강하죠. 사실은 이 운동에 선두에 서셨던 분들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셨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또 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다. 우리가 바로 일본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게 오늘날 콩고로, 우간다로, 또 코소보로, 보스니아로 등 그 각지의 무력 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우리도 피해자입니다라고 미투의 확산을 만들어냈던 시초가 바로 우리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셨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가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케게 박사가 그 인터뷰에서 일본도 그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 그건 바로 일본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바로 이런 국제사회 관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끝없는 투쟁, 끝없는 정의 요구, 끝없는 진실을 향한 그런 외침들에 관심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그건 단지 일본이라는 국가를 반대하거나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런 준엄한 요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콩고나 이라크 여성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그 우리 일본군 위안부 지금 생존해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벨 평화상 추천은 뭐 이렇게 활동하듯이 캠페인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그렇겠죠. 예.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천하는 그 추천자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법 교수라든가 국제법 연구소의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또 정치가라든가 뭐 대통령 등등 뭐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걸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김복동 할머니를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만들어졌었고요. 여성 몇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에 대한 공적을 조사도 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유럽 연합 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2007년 12월에 그 유럽 의회에서 결의가 채택될 때 그 위안부 결의를 제안을 하고 그 적극적으로 하셨던 의원이 계셔요. 그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를 여러 차례 만나셨고 그 김복동 할머니에게 굉장히 찬사를 보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분이 흔쾌히 그런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노벨상 위원회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 김복동 할머니를 추천하시면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저희가 봐도 감동적인 그런 편지를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 참조로 보내주셨고 또 일본의 여성학자 중에 김복동 할머니 활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한 여성학자가 또 역시 노벨상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 김복동 할머니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추천서를 보내주셨고. 또 일본의 다른 남성 학자도 보내주셨고 그렇게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추천서를 보낸 거는 김복동 할머니를 보내긴 했지만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가 여전히 아직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만드시고 전 재산을 그렇게 내어놓으시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그런 성폭력 피해자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활동을 해오신 그런 업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그런 소망도 담아졌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복동 할머니 그러니까 대다수를 낼 수가 없어요. 3명까지만 낼 수가 있어요. 한번 할 때.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를 냈지만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모든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28년 동안 목소리를 했던 그분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 노벨위원회 선정 이유를 봐도 그러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번에 공동수상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정말 세계 주는 평화의 메시지가 대단했겠죠. 전쟁은 과거나 현재나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 모든 전쟁에서 과거나 현재 진행되는 모든 전쟁에서 여성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거에서 겪었던 그 피해를 현재와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끈질기게도 활동해오고 계신 그 생존자들의 그런 삶을 아마 세계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어떤 그런 안타까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김복동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윤미향 대표과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눴고 그때 할머니께서 제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아이고 말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달 초에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재단 해산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측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 연내 해산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건 가느냐 안 하냐를 떠나서 올해를 더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다행히 유엔 총회 총회 참석을 하신 참에 아베 총리에게도 통보를 하고 해서 지금 김복동 할머니도 또 다른 할머니들도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이 기회가 또 시간 끌기냐라는 어떤 그런 절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왕 이제 그 외교적으로 통보는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지난 2015 한일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중에 그 무케게 콩고 여성들, 네. 콩고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 재단도 뭐냐면 무케게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재단하고 일찍이 저희가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콩고 피해자들도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고 범죄자가 가해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 그건 오히려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법적 배상 권리, 그거를 국제사회는 막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화해 치유 재단이었거든요. 2015 한일 합의였고 예.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 받을 권리,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인정과 법적 책임 인정하에 지급해야 될 배상을 어떤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형태로 주는 것은 피해는 여전히 있는데 네. 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걸 돕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무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겠죠. 네네. 그런 거죠. 이건 피해자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인권과 명예회복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걸림돌은 치워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 치우는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피해자들이 저희 NGO가 정의로운 해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들어 달라. 그게 김복동 할머니가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그렇게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복동 할머니 수상 안 된 것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일본의 벽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어떤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요, 뭐 근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걸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혹시나 또 일본이 알고 강한 로비를 하면 어떡하나 압박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예.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못하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네스코라든가 유엔에 이 문제를 갖고 갈 때라든가 또 세계 각지의 피해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남기기 위한 기림 사업을 한다든가 추모 사업을 할 때 늘 한쪽에서 일본이 저희들보다 더 강한 경제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그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어디에나 작동하고 있어서 이 가해자의 이 부당한 권력 그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주춤하고 있는데 한일 합의가 제대로 정상화되면 그게 폐기가 되고 제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7년 동안의 피해자들의 노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다. 그게 그동안 유엔에서 결의 채택이라든가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한 거라든가 네. 지금 또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를 달라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 뭐 책을 쓰고 싶다. 등등 요청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건 여전히 진실이라든가 정의를 향한 그런 갈망이 국제사회에 남아있다. 그게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일본의 벽이 높긴 하지만 우리 한국 시민들도 그렇고 세계 국제 시민이 함께 해준다면 노벨 평화상보다 더 멋진 참 해방, 참 평화 그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었습니다.